혹시 다쳐서 병원에 가서 팔이나 다리에 깁스하고 오셨나요? 그렇다면 집에 가서 이제 깁스 쓰니까 낫겠지 뭐 하고 가만히 계신다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깁스를 했을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 오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규입니다. 깁스 치료 아주 좋은 치료지만 깁스 치료를 했을 때 반드시 환자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모르고 지나갔다간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깁스를 했을 때 꼭 해야 될 일 두 가지와 깁스를 했을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깁스를 했을 때 반드시 하셔야 될 일 첫 번째, 바로 얼음찜질입니다. 보통은 다쳐서 깁스를 할 때가 많죠. 다쳐서 깁스를 하셨다면 제일 아프신 부위가 분명 있을 거예요. 얼음찜질을 단순히 내가 제일 아픈 부위 위에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얼음찜질 그 반깁스를 풀르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반깁스를 한 채로 깁스 위로 해야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반깁스 위로 해주시면 돼요. 얼음찜질 하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으로 된 얼음팩을 사서 얼려서 쓰시는 방법도 있고요. 얼음을 담을 수 있는 상품으로 된 얼음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다 얼음을 담아서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쉽게 집에 있는 비닐봉투 안에 얼음을 좀 담으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여러 개의 봉투로 다시 한번 감싸 주시거나 아니면 수건 같은 걸로 감싸서 얼음찜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얼음찜질은 아픈 부위의 통증도 줄여주고요. 다친 부위의 붓기도 빼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 얼음찜질은 한 번에 15분에서 20분 이상은 하시면 안 돼요. 15분 내지 20분이 지났다면 잠깐 얼음찜질을 멈추시고 그 냉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연조직에 냉기를 쏘이게 되면 연조직 자체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깁스를 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거상, 즉 높이 올리는 겁니다. 높이 올리는 기준은 내 심장보다 높으면 돼요. 우리 몸의 팔, 다리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아래로 내려놓고 있으면 팔, 다리는 반드시 붓습니다. 따라서 깁스를 한 팔, 다리를 아래로 내려놓고 있게 된다면 안 그래도 다쳐서 부어있는 팔, 다리가 더더욱 붓게 돼요. 만약 다친 부위의 붓기가 조절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진다면 그 부위의 연조직 압력이 높아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다친 이후 하루 이틀 정도는 높이 올리기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방법은 팔에 깁스를 하셨다면 누워있을 때 내 팔을 가슴 위로 올려놓게 되면 심장보다 다친 팔이 높아지겠죠? 또는 팔 밑에 베개 한 두세 개 정도 받쳐주시면 팔을 옆으로 놓아도 팔이 심장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셨다면 다친 다리 종아리 밑에 베개 두세 개 또는 큰 이불 더미를 받쳐주시면 다친 다리가 심장보다 높아질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친 부위가 반드시 심장보다 높아야 돼요. 자, 그럼 깁스를 했을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피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깁스로 인해 피부가 눌려서 발생할 수 있는 욕창입니다. 먼저 욕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욕창이란 피부 어느 한 부위가 오랫동안 눌리거나 강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피부와 그 피부 밑에 있는 연조직들이 죽어버리는, 즉 괴사되는 현상입니다. 깁스 역시 피부 어느 한 부위가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그 부위에 욕창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발목에 깁스를 했을 때 발목 뒤꿈치에 생기는 욕창이에요. 물론 피부 어느 부위든 오랫동안 깁스에 의해서 눌린다면 욕창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욕창 안 생기도록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깁스와 닿는 피부 어느 부위든 막연하게 아프거나 오랫동안 눌린다는 느낌이 든다면 일단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만약 반깁스를 하고 계시다면 바로 붕대를 풀어버리시고 깁스도 내 몸에서 떼어내 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좋아졌다면
이는 깁스로 인해 피부가 눌려서 발생한 현상이니 반드시 치료받으신 병원이나 가까운 정형외과로 다시 가셔서 깁스를 조정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 위험한 경우는 통깁스인데요. 통깁스는 이제 집에서 풀 수가 없죠. 통깁스를 한 채로 피부 어느 부위가 막연히 눌리거나 아픈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반드시 가까운 정형외과로 빨리 가셔서 일단 깁스를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욕창이 발생하기 전에 피부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유의하셔야 될 내용은 깁스로 인해 눌려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마비인데요. 이러한 신경마비는 대부분 무릎 주변에 깁스를 했을 때 발생합니다. 무릎 뒤 바깥쪽에는 비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간혹 깁스에 의해 이 비골신경 부위가 눌려서 신경마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신경마비의 증상은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머리 쪽으로 당길 수 없는 마비 증상과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피부 부위가 감각이 둔해지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이 대표적이에요. 따라서 무릎에 깁스를 하셨다면 무릎 뒤에 어딘가가 눌리는 느낌이 들었을 때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반깁스의 경우 바로 붕대를 풀어주시고 통깁스의 경우에는 빨리 가까운 정형외과로 가셔서 깁스를 따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났더니 깁스 간단한 치료인 줄 알았는데 챙겨야 될 게 좀 있죠? 오늘은 깁스를 했을 때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